대표님,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 이번 FOMC 성명서 발표 때 아까에 이어서 지금 사실 하는 거죠. 아, 다시 촬영하는 건데, 네, 말씀하세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10%의 실업률, 높은 한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우 느린 성장이 나타났다. 지금 우리는 3%의 성장을 보이며 이는 매우 견고한 성장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온 거에 의문을 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연준 의장이면.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뭐 연준 의장인데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당연히. 특히 파월처럼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파월 의장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70년대는 10%의 실업률, 그죠? 그리고 높은 한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매우 느린 성장, 그러니까 GDP가 낮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실업률이 뭐 한 3% 될 거예요. 그죠? 뭐 10%의 실업률이 지금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거는 그렇게 될까봐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로에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고, 10%의 실업률은 피크를 칠 때가 이제 뭐 10%가 넘어가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경로가 시작될 만한 조짐이 보이니까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와 그때하고 수치들이 다른데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완전히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무책임한 발언이다.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도 GDP가 훨씬 낮았다. 70년대는. 그게 왜 낮았냐면 명목 GDP는 안 낮았어요. 그때도. M 곱하기 V가 같이 늘었기 때문에. M2 곱하기 그 V는 뭐죠? 명목 GDP예요. 근데 거기서 물가를,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잖아요. 보통 많이들 확인하시는 investing.com만 가도 GDP가 발표될 때는 늘 GDP 디플레이터라고 GDP 관련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명목 GDP에서 그 GDP 디플레이터를 뺐을 때 실질 GDP, 우리가 보통 GDP가 뭐 이번에 1.5%였다 뭐 이런 게 실질 GDP거든요. 이번에도 GDP 발표했을 때 GDP 디플레이터가 바로 아래에 나왔는데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이코노미스트 예상치가 높았는데 그거를 또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어요. 한마디로 GDP 관련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 GDP가 낮아지기 시작한 구간인 거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야, 이거 물가는 높아지는데 명목 GDP는 그만큼 올라가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GDP가 낮아지는 경로가 물가도 낮아지고 그냥 완전히 디플레이셔너리하게 막 물가 낮아지고 막 그냥 경제 활동이 다 멈춰버리고 코로나 때처럼 그냥 뭐 기업도 매출이 아예 안 나고 팍 GDP가 크래시하고, 이게 아닐 거라니. 70년대도 그게 아니었어요. 명목 GDP는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 지금도 어떻게 하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계속 확장해서 명목 GDP를 계속 띄워놓고 있다고요. 그런 와중에 물가가 오를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물가 스파이크가 분명히 다시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찬웅 씨도 지금 처음 왔으니까 더 이런 게 질문하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물가가 오를 거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는. 그죠? 명목 GDP는 유지되더라도 물가는 만약에 이렇게 튀면 어쩔 생각이야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때는 물가가 이미 높아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GDP가 마이너스였고, 그때는 뭐 물가가 그렇게 높아져서 GDP가 그렇게 실질 GDP가 낮아져 있으니 실업률이 10%까지 갔던 피크였던 것과 이미 결과로 발생한 상황을 가지고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막 그거를 농담 삼아 얘기한다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심지어 재정 지출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뭐 자기는 선출직이 아니니까 뭐 자기는 그냥 재정이나 이런 쪽은 선출직들이 의회에서 하는 거지 나는 왜 난 그런 거 얘기 안 한다 라고 늘 그러잖아요. 청문회 가면 늘 그래요. 파월 의장이. 폴 볼커는 엄청 그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지출 이거부터 줄여야 재정부터 줄여야 된다. 계속 재정에 대한 압박을 엄청 했어요. 그런 거를 하나도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이미 그때 다 발생했을 때의 수치를 가지고 이미 물가가 다 고삐 풀리고 나서 그때 당시의 수치와 지금 현재 다시 이제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치를 비교하면서 봐라 그때랑 지금이랑 수치가 같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제 말은 지금도 이제 물가가 CPI가 예를 들어 뭐 3%에서 4% 사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음 달에 전년비로 점점 특히 전년비 수치는 더 이상 기저효과에 도움을 못 받아요. 오히려 이제 좀만 있으면 역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전년비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GDP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명목에서 물가를 빼는 거라고요. 그럼 명목 GDP는 높이는 건 쉽죠. 재정 지출 계속하면 명목은 어느 정도 V가 벨로시티가 올라가니까 명목 GDP는 올라가지만 M 곱하기 V는 명목 GDP라고요. 제가 예전에 관련 차트도 많이 하고 그게 계속 이렇게 띄어 있으니까 당연히 명목 GDP는 올라가죠. 이번에 발생할 리세션은 스태그플레이션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국엔 발생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명목 GDP가 붕괴하고 실질 GDP도 같이 붕괴하는 그런 유동성이 없는 그런 식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저는 과거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명목 GDP는 계속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물가가 다시 이제 뭐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실질 GDP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파월이 그때 비교했던 그 수치와 똑같이 실질 GDP는 낮아질 거고 반대로 물가도 파월이 비교한 그때와 비슷할 정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실업률도 파월이 비교한 그때 정점이었던 그 10%의 실업률과 10%를 넘어가는 실업률 그때와 충분히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올해 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웨스트 이펙트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장기금리가 충분히 더 현실화가 되고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많이 조정돼서 하락해서 웨스트 이펙트가 많이 소진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웨스트 이펙트가 어느 정도 무너지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 그때 기업들도 해고를 해야 될 거고 그때 이제 그런 환경들이 동시에 아마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인다. 매크로를 근접하게 트래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치랑은 비교하기에는 약간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중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그런 비교했던 수치조차도 이제 앞으로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올 거고 예를 들면 그럼 그때 수치하고 22년에 물가가 한창 피크 찍었을 때 그럼 그때랑 비교를 해보라 그러지. 차라리 파월 의장한테 그때랑 그러면 22년에도 물가 9%까지 갔었잖아요. 그때도 GDP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갔었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죠? 실업률은 물론 그때는 그렇게 안 튀었어요. 어쨌든 그럼 그렇게 비교를 그러니까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가장 피크일 때 그때 오히려 그럼 그때도 처음에 시작될 때 피크일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랑 지금하고 비교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과연 그때와 지금이 같냐 비슷하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그때는 가장 피크일 때의 수치를 들고 와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시작되는 수치 인플레이션이 바트밍 아웃하고 올라가려는 이 수치랑 비교를 하면서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애들 장난 같은 그러니까 거의 대중을 애들이라 생각하고 선동하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네. 진짜 감동스러워요. 진짜 뭐 하나 얻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찬웅 씨가 굉장히 지금 회사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상태라 저도 좀 부담되는데 아무튼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자주 웃고 하면 평소에 안 웃으면 좀 인상이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촬영이나 이런 게 아마 익숙치 않아서 아직 좀 그렇지만 금방 적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있고 네. 다 해결된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많이 얘기하세요. 아,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